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모처럼 얼굴을 좀 틀어놓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 와우넷에서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조금 피곤해요, 사실. 그렇지만 또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오늘 또 의미 있는 변화가 좀 있었고, 대신에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런 빠지는 시장에서는 또 제가 또 나서가지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항상 드려왔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제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4월달 한국경제TV 압도적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계좌를 직접 까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70% 수익이 나 있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4월달 1등을 또 차지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오늘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관세에 대한 기대감이 다 반영됐나? 시장이 조금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관점이었는데, 자, 이거를 조금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 증시가 보면 다우 증시는 하락을 했고, 대신에 이제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상승을 했었는데, 자, 우리가 이 다우와 나스닥의 차이는 뭐냐라는 건데요. 우선 이제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가 가중 방식, 평균치식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다우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모두 다 올라야지만 상승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 빠지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똑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하락하거나 오르면 지수가 하락하거나 오르게 되죠.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은 뭐냐? 대부분 기술주들, AI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 말인 즉슨 이런 AI나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면 나스닥은 오르는데, 대신에 다우증시는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종목군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다우증시는 나스닥의 기술주가 급등을 하더라도 다른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또는 뭐 자원 관련주 이런 것들이 빠지면 지수가 빠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는 기술주다. 그죠? AI를 통해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주도하려고 한다 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빠졌던 것은 관세에 대한 기대감이 끝나서 빠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X. 그럼 뭐냐? 지금 현재 빠지는 것은 시장이 나스닥에 대한 부분 자체는 결국 단기적으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왔고, 그리고 6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빠르게 이익 실현을 좀 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했다. 그렇게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이제 미국 증시 차트하고 국내 증시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몇 종목군들이 있는데, 엔비디아부터 볼게요. 자, 엔비디아가 지금 바닥에서 우리가 5월 7일이면 지난주 수요일 날 가격이 113달러야, 113달러. 근데 지금 5월 14일 날 가격이 135달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달러 가까이가 상승을 했는데 단기간에 20달러 오른 거예요. 지금 20% 가까이 오른 겁니다. 테슬라도 볼까요? 자, 테슬라는 더 심하게 올랐어요. 5월 7일 이후부터 276달러에서 350달러니까 뭐 급등을 붙였습니다. 자, 메타 마찬가지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 시간 소개시켜드렸던 데이터도구도 20%가 올랐어요. 20% 아니네요. 지금 13%, 12% 가까이 올랐습니다. 5월 7일부터. 우리는 이제 $100니까 20% 가까이 올랐는 거고.
자, 이렇게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나스닥을 이루고 있는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지수가 올랐던 거고, 대신에 미국 증시 내에서도 이런 부분 기술주들에 대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이 작용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부 지금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게 맞죠. 자, 그럼 국내 증시에 대한 차트를 같이 보시면, 자, 우선 이제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자, 갭을 계속적으로 붙이면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갭을 계속적으로 붙이면서 올라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 미국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시가부터가 국내 증시는 뜨면서 시작할 때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도 현재 4월 9일날 바닥 이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오를 때 지수를 올렸던 종목군들은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가 나타났고, 또 한쪽에서는 전기전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기술주라고 얘기하는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반도체, 바로 이 AI가 확대되면서 반도체와 생성 AI 시장이 좀 더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 이슈가 국내 증시에 계속 돌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일부 조정폭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도 함께 조정이 나왔던 거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현재 시장은 그냥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도 개선되어 가고 있는 거고, 일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하락장이 왔다, 그런 거는 헛소리다, 보지 마라,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헛소리까지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주식하기 너무 힘들어져요. 그냥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면 되고, 우리는 우리만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계좌 까라고 했을 때 계좌 까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계좌 까라고 했을 때 계좌 까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70% 수익 난 거 보여드리면 저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수익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안 까는 거지. 이때까지 틀려놓고 지금 와가지고 하락장이다,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잖아. 오히려 자신 있으면 까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까고 얘기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 났던 거를 기반으로 봤을 때 내가 본 바 지금 현재 시장은 우상향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다만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말자. 아시겠죠? 그 기조를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내용 국내 증시로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보면, 정책을 주목하자, 투자 심리 우상향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우상향하고 있다 보거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오늘 이슈가 됐던 북극 항로 관련된 부분 이슈가 됐어요. 자, 우리가 북극 항로 어때요? 공부했다, 그죠? 자, 정책 이슈가 그대로 들어왔는데, 자, 부산에서 북극 항로 띄운 이재명, 한반도 지정학적 저주 풀 기회라고 하면서, 자, 요 내용이 기사가 떴는데, 자, 우리가 4월 16일 날 북극 항로 봐야 된다. 그죠? 해운주하고 조선주 봐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HMM을 했습니다. HMM. 자, HMM 오늘 급등 나왔다. 자, 그리고 5월 11일 날도 북극 항로 관련해서 또 언급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현재 HMM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HMM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운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주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보면 윗꼬리가 길게 달려서 일부 차익 매물 나오는 것 같아도,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모든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눌림목을 한번 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주가를 한번 그려본다면 한번 크게 상승하고 눌림목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N자형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월봉을 같이 보시면, 자, 지금 125일선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서 추세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잡혀 있다가 서서히 저점을 다시 한번 올려가면서, 자, 이렇게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띄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하방으로 벌어지는 것보다는 상방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여기서 좀 더 탄력을 붙일 수 있다. 언제까지? 저는 6월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갈 수 있다 봐요. 왜냐하면 부산, 경남이라는 지역적 특색도 저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이겨내겠다.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집토끼는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구 경북에 대한 지지율은 크게 변화가 없다면 부산 경남 지역에 대한 지지율은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 부산 경남표를 깨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할 것이고 이 지역적인 정책들을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어낼 것이다. 대신 국민의힘 측에서도 부산 경남 지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부산 경남 지역 쪽으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어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HMM에 대한 움직임들 또는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움직임들, 해운 관련된 기업들 같이 뭉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HMM뿐만이 아니라 조선주들 그리고 해운주들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자. 이게 단발적인 이슈로 끝날 것은 아니다. 현재 북구 항로 관련된 이슈는 좀 더 확대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오늘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함기호 AWS 코리아 대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 생성의 AI 시장이 한국이 가장 빠르다. 우리는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AWS라는 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클라우딩 컴퓨팅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지금 이제 생성의 AI에 대한 부분을 한국이 상당 부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성의 AI 또는 AI에 대한 확대 자체는 결국 미국에 대한 AI가 확대되면서 기술주들이 올랐고 거기에 따라서 하드웨어라고 불리는 반도체 기업들의 재평가 그리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라고 불리는 생성 AI에 대한 재평가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앞으로도 주가는 상당히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생성 AI 관련돼서 우리가 5월 11일 날 유튜브 영상에서도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에서 오늘 이슈가 됐던 마음 AI가 갑자기 또 튀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마음 AI도 일요일 영상에 나와 있던 종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작년 17% 올랐지만 장마감 때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이 나타나서 끝났어요. 대신에 이 윗꼬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 끊어먹고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에 대한 지지가 강했던 구간이고 그런 지지가 강했던 자리를 지금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와 있던 악성 매물들을 지금 소화를 계속하는 겁니다. 소화를. 그런 소화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어떨까.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 폴라리스 그룹들 폴라리스 AI가 오늘 또 급등 양상이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솔트룩스라든지 큰 기업으로 본다면 네이버 이런 생성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는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AI 시장은 앞으로도 확대된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시장을 바라봐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AI 시장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거야. 그런데 거기 생성 AI라는 것은 뭐 의료 AI도 포함될 수 있고 우리가 문서 AI도 들어갈 수 있고 앞서 봤던 LLM 관련된 기업들도 될 수도 있는데 대신에 여기에 따른 관점에서 이런 생성 AI 시장을 포괄적으로 다 앞으로도 잠재적 성장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대는 계속 바뀌어 나가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증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미국 기술주들이 안 오르면 안 올라갑니다. 그 말은 미국 기술주는 AI라는 키워드를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면 그런 AI에 대한 키워드가 상승을 해야지만 반도체도 오르고 생성 AI도 올라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것이 저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정책적인 부분과 상당히 믹스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보고 이런 생성 AI 관련된 기업들 5월 11일 강조했던 기업들 오늘 말씀드렸던 기업들과 함께 좀 보시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별로 안 움직였죠. 이스트 소프트도 항상 이게 나오는 기업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번역 플랫폼 플리토라든지 솔트룩스 아까 했죠. 또는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오늘 우리가 단타 친 게 이제 폴라리스 AI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도 이슈는 계속될 수 있다. 자, 마음 AI도 그렇고 그런 종목군들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고 상기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정책적인 이슈는 쉽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선을 지금 2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각되면 부각되었지 이게 소멸되지는 않아요. 그 과정들을 감안하셔서 시장을 좀 더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우리가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올랐던 것이 2025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희망이라는 키워드는 참 웃긴 게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지금은 안 좋게 발표가 되고 있고 최악에 대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최악을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희망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객관적 잣대로 판단되지 않는다. 무조건 주관적인 잣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조그만 호재가 터지더라도 시장은 빠르게 급변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우리가 주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그 강의를 하면서 실제로 공개방송 중에 계좌도 까서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1월부터 현재까지 계좌 추정 자산이 오늘로 1억 6,700만 원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6,7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정도로 크게 수익이 나 있는 상황들이었고 사실 70% 넘었다가 요 며칠 동안 조금 내려왔어요. 뭐 오늘 조정이 나오면 시장이 조금 내려왔던 거지 뭐 또 금방 복구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벤트를 했던 것이 2주에 23만 원 패키지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식을 한번 해보실 분들 023490-4647번으로 연락하셔도 되고 한국경제TV 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가입하셔도 됩니다. 직장인분들도 문자 다 보내드리니까 따라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도 계좌 까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수익 내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4월달 1등 1분기 베스트 전문가 이상로입니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좋은 기회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